안녕하세요. 초3, 초2, 연년생 아이들 키우며 회사 다니고 있는 경기도 사는 여자입니다. 시어머니는 다들 그러신가요? 제가 결혼한 건 제 남편인데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여동생한테도 잘하길 바라시더라고요. 제가 시댁 사람들 챙기러 시집 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 신우는 남편보다 2살 어립니다. 공부를 잘해 약대 들어가 현재 약사하고 있어요. 시댁이 형편이 그리 넉넉치 않아 약국 차려줄 형편은 애당초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쭉 월급 받으며 폐의 약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너무 안타깝다고 하셨어요. 돈이 좀 더 있었으면 편하게 약국 운영하며 살 수도 있고 또 시집도 갈 수 있을 텐데 하며 말입니다. 네, 신우는 골드미스였고요. 저희도 결혼을 일찍 한 게 아닌데 신우도 그때까지 시집을 안 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외모적인 이유도 클 것 같아요. 신우가 키가 165cm인데 몸무게가 80kg가 넘어요. 물론 외모 때문에 남자가 안 생긴다고만 할 수는 없겠네요. 성격이 너무너무 까탈스러워서 친구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길 가다 어깨만 부딪혀도 상대방한테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따지는 성격이거든요. 목소리도 괄괄스러워서 그냥 이야기하는 건데도 꼭 화를 내는 것 같고요. 실제로 화를 잘 내기도 해요. 손님들이랑 다툼도 많답니다. 남편 말로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하더군요. 오빠인 남편도 어릴 때 여동생한테 무지 맞고 컸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유 없이 신우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이야기 진행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밝힐 수밖에 없네요. 어머님은 신우가 직업도 좋고 성격도 시원시원한데 결혼은커녕 연애도 제대로 못한 이유가 다 집안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버님에 대한 화살이었죠. 아버님께서 남편과 신우 어릴 때 사업하시다가 망해서 빚이 생겼고 어머님이 그거 갚느라 고생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남편이 취직해 5년 동안 월급 반 이상 다 드린 덕분에 상환하셨지요. 그 때문에 남편은 저랑 결혼할 때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은 4천만 원이랑 친정에서 도와주신 3천만 원, 그리고 대출받은 돈으로 전세로 시작한 결혼이에요. 시댁은 신우한테서 돈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공부 잘해서 약대 갔다는 이유로 어화둥둥 귀한 딸이라고 하시며 그 비싼 약대 약비도 여기저기 돈 빌려가며 다 내주셨고 신우는 학교 다니며 알바한 적 없어요. 그렇게 졸업해 약국 취직했는데 신우는 시부모님께 여름 상하이 한 벌씩 사다 드린 게 다고 이따금씩 용돈으로 10만 원, 20만 원 드리는 게 전부더라고요. 반면 저희 남편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온갖 핑계 다 대가며 돈 타내시는 시어머니시고요. 빚까지 아들 도움받아 다 메꿨는데 뭐가 그렇게도 불만이신지. 저희 결혼할 때는 아들 키움값 받아내야겠다며 예단 대신 냉장고를 바꿔달라, 옷 사달라, 소파 사달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돈도 없어서 저희 신혼 가전 가구도 제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니 그럼 예단비라도 두둑하게 넣어달라더군요. 신혼여행 다녀오면 며느리한테 금목걸이 굵은 걸로 해줄 거라 하시면서요. 1,000만 원 요구하길래 그럴 돈 없다고 했더니 500만 원 깎아주시더군요. 그때 파혼했어야 했는데 저도 남편도 서로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헤어질 수가 없었고 결국 남편이 사람들한테 돈 빌려 대신 예단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그 봉투 그대로 꿀꺽 하시더군요. 보통 거기서 반절 정도는 내어 신부에게 꾸민비 하라고 주는 게 전통 아닌가요? 아들 결혼하는데 돈 한 푼 안 보태줬으면서.
바라는 건 더럽게만은 그런 진상 시어머니였습니다. 해준다던 금목걸이도 안 해주셨네요.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다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해서도 저를 그렇게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성실하고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병이 있는데 그것까지 품어준 마음 넓은 남자입니다. 왜 그런 되먹지 못한 집안의 아들과 결혼했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잘난 게 없어서 그렇다고밖에 대답하지 못하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했네요. 시댁과는 거리가 멀어서 1년에 두세 번만 보면 되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문제는 전화 통화였죠. 어머님이 첫 며느리 드린다고 기대와 환상이 엄청 크셨나 봐요. 결혼 초창기부터 안부 전화 때문에 많이 혼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하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남편이 해결해 안부 전화는 남편이 하거나 제가 이따금씩 하는 걸로 쇼부 쳤네요. 이렇듯 참 말도 많은 시댁이에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신우는 오빠네 부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물 예단 문제로 간섭하지도 않았고 저에게 뭐라 가시돋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건 그냥 관심이 없어서였고 시댁에서 마주쳐도 저에게 단 한마디도 안 걸었어요.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를 딱히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가족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태어나도 신우는 내복 한 벌 사주지 않았습니다. 고모한테 당연히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조카가 생기면 예뻐하게 되지 않나요? 저는 사촌들이 낳은 조카만 봐도 예뻐서 이것저것 다 사주게 되던데요. 아무튼 그런 신우라 저도 처음에만 조금 살갑게 굴었지 나중에는 똑같이 말 잘 안 하고 안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고요. 결혼 안 한 미혼 신우를 제가 챙겨야 한답니다. 나중에 부모 죽으면 남매끼리 의지해가며 살아야 하는데 네 남편은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지만 네 신우는 혼자잖니. 그러니까 네가 좀 더 챙겨라. 그게 옳게의 이무기도 하고.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우랑 차로 30분 거리 산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우 반찬 심부름까지 시키려 하셨어요. 저희끼리만 맛있는 거 해먹지 말고 혼자 사는 신우 좀 챙기라며 어머님이 손수 시장에서 보온 도시락 특대형을 사서 저한테 택배를 보내셨더라고요. 앞으로 여기다가 음식 담아서 주고 오고 그러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3241 네 신우 자취방 비밀번호다. 이따금씩 가서 청소 좀 해주고 와. 약사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되는데 가뜩이나 남 밑에서 일 못하는 우리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니? 네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딸 집에 가서 방도 치워주고 반찬도 좀 넣어주고 와. 그 말에 저는 황당해서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 가족 챙기기도 바빠 저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저더러 신우를 챙기라뇨. 아가씨 성인이에요. 다 알아서 하겠죠. 라고 했더니 그래도 제가 한 살이라도 많으니 옳게 노릇을 하라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 일로 남편이 더 화가 나 시어머니한테 대들어서 두 모자가 엄청 크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1년간 시댁에 안 간 사건도 있었지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 제가 시댁과 대판 싸우고 아이의 연을 끊게 된 일이 있었네요. 생전 소개팅 해본 적 없는 제 신우가 어쩌다 선을 보게 되었나 봐요. 상대방은 대기업 다니는 남자였는데 아마 상사의 권유로 나왔다고 들었네요. 다른 건 다 별로고 제 신우가 약사라 마음에 든다고 대놓고 말했다는데 신우는 그것마저도 이해할 정도로 상대 남자에게 홀랑 빠져버리게 되었답니다.
신우 나이 30대 후반에 처음으로 사귀게 된 남자여서 그런지 신우는 굉장히 지극정성이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요리도 해 도시락 싸서 남자 갖다 주고 데이트할 때도 운전을 신우가 했다더군요. 남자도 운전할 줄 아는데 신우가 본인 차로 남자 집에 데리러 가고 또 밤엔 집에 데려다 주고 그랬대요. 남자는 시큰둥했다는데 아마도 신우 직업이 좋아 조금 더 만나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신우한테 대놓고 살 좀 빼라고 잔소리를 해서 사귀는 동안 신우가 다이어트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3달 만에 80kg에서 65kg까지 빼더군요. 어느 날 시댁에서 마주친 날씬한 신우를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신우는 남자에게 결혼하자 졸랐고 상대방은 매일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대답을 미뤘다더군요. 처음엔 약국 개원하면 하겠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파트까지 해오라고 했다더군요. 그 말 듣고 제 남편이 열이 받아 그런 놈이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제 신우를 다그쳤다는데 신우가 엉엉 울면서 화냈대요. 이 남자 아니면 본인은 이제 영영 결혼 못하고 살 것 같다면서요.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가 안타깝다며 급기야 머리 싸매고 누우셨어요. 딸 결혼은 시키고 싶은데 사위 될 사람이 딱히 마음엔 안 차고 그치만 딸이 너무 좋아하는 남자이니 마음이 타들어가실 수밖에요. 신우는 결혼하고 싶다고 어린애처럼 떼를 썼고 시어머님은 그럼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1억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신우가 갖고 있는 2억에다 1억 보태서 3억 정도 해줄 테니 시집가라 하셨대요. 저는 그것도 기가 찼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댁은 돈 한 푼 없이 그저 연금 100만 원 남짓으로 두 분 근근히 살아가시거든요. 이렇다 할 유산이나 재산도 없고 큰돈 들어갈 때는 제 남편한테 연락해서 도움 받으세요. 그러면서 무슨 1억이요? 신우도 약사하면서 모아둔 돈이 2억이 채 안 되는데 시댁은 어디서 그 돈을 충당한다는 건지 나중에 시모의 큰 뜻을 알게 되었죠. 어머님이 유독 저에게 자주 전화를 걸기 시작하시더군요. 일이 바빠 잘 못 받을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아랑곳 않고 하루에 2번, 3번 하실 때도 있었어요. 받으면 별다른 말은 없고 그저 밥 먹었냐, 일 잘 되어가냐, 시시콜콜한 말만 하다 끊으시는데 꼭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빙빙 돌리지 말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라 했더니 할 말 없다고 잡아떼시다가 그날 밤 저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제 신우가 이번 결혼을 놓치면 다신 못할 것 같아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꼭 시집을 보내고 싶은데 돈이 여유롭지 않다. 오빠네가 도와주었으면 한다. 그러면 신우도 고맙다고 생각해서 이제 조카들한테도 잘 베풀어 줄 것이라는 이야기. 보자마자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한테 보여주니 얼굴까지 시뻘개지며 가당치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결혼은 원래 알아서 하는 거라던 시어머니의 말씀은 저희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었나 봅니다. 저희보다 돈도 잘 벌고 능력 있는 신우에게 저희가 왜 돈을 줘야 합니까? 제가 시모에게 따지려더니 남편이 그럴 필요 없다며 본인이 해결하겠다 하고 출근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오후 시모가 저에게 전화해서는 이런 되먹지 못한 것들 하나뿐인 여동생 결혼한다는데 도와주기 싫어서 뻗팅기고 있어? 네가 우리 아들 조종했냐?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고 옳게야? 라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다짜고짜 화를 내세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지 여동생 도와줄 돈이 있으면 지네 차를 바꾸겠대. 니들은 예전부터 그러더라. 내 딸이 괜히 니들한테 짜게 굴겠냐?
니들이 마음이 옹졸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선이 사람들이 베풀어야지. 어머님, 이게 베풀고 자시고 할 일이에요? 누가 봐도 아가씨가 저희보다 돈 잘 벌고 많이 모았고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20만 킬로 넘게 탄 달달거리는 중고차로 넷이서 다녀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신우 결혼을 어떻게 도와줘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더러 시어머니 말씀에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게 너무 언짢다며 꽥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른에게 대들면 안 되지만 저도 너무 열이 받아 결혼하고 처음으로 언성 높여가며 어머님이랑 전화로 싸웠어요. 듣다 못해 제가 얼마를 원하시는 거냐고 물으니 어머님이 2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1억 해준다고 하셨다는데 저희가 2천 해주면 나머지 8천은 어떻게 하려고 하셨는데요? 그 말에 어머님이 말을 더듬더니 시댁 집을 팔려고 하셨다더군요. 지금 그 집이 매매가로 1억 좀 안 되는데 그걸 팔아 아가씨를 다 주면 아버님 어머님은 어디로 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 되는 게 어딨어요. 어머님, 저희 집에 들어와 사시려고 하신 거죠?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근데 너희 우리랑 합가 안 하려고 했니? 늙으면 어차피 합가해야 하는데 미리 해서 우리가 애들도 봐주고 그러면 좋지 뭐. 그 말에 저는 대답할 의지도 잃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농담이라며 시골 내려가 살 거라는 두리뭉실한 계획을 이야기하며 저희더러 대출받아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신우한테 해주라 하시더군요. 저는 딱 잘라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애들이 먼저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 노발대발 하시며 그러다 우리 딸 결혼 못하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니들이 평생 결혼 못한 애들 고모 책임져가며 살 거야? 라고 하시길래 제가 왜 책임을 지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은 급기야 저더러 싸가지가 없네, 예를 모르네 하며 화를 내시다가 저 같은 며느리는 100트럭을 갖다 줘도 싫으니 본인 딸 파혼당하면 아들도 이혼시키겠다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푸하 웃어버렸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제가 바들바들 떨면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할 줄 아셨어요? 뭐? 제 반응에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아가씨 파혼당하면 이혼시킬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시키세요. 저는 어차피 시댁에 정 다 떨어졌고 저에게 이런저나 받게 하는 제 남편에게도 정이 다 떨어졌으니 이혼해도 상관없어요. 저도 돈 벌겠다. 애들도 거의 다 커서 지들이 알아서 옷 입고 양치하고 학교 가는데 제가 뭐가 아쉽겠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말을 더듬으며 횡설수설 하시더군요. 시간 끌 거 없이 그냥 지금 이혼할게요.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100트럭 아니 1000트럭 갖다 줘도 싫어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니 더는 연락 없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물론 마음에 없는 소리였죠. 저도 너무 답답해 한 말이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엉엉 울어버렸네요. 남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본인 엄마랑 전화해 연을 끊자, 앞으로 영영 보지 말자 큰 소리 쳤답니다. 신우가 저희에게 돈을 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신우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앞으로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 당연히 뒤집어졌죠. 아버님은 어머님을 크게 혼내시고 이혼 이야기까지 하며 부부싸움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긴 자존심 상하니 애들 보고 싶다 핑계대며 우십니다. 저는 어머님이 제대로 사과하시기 전까지 시댁까지 않을 예정이고요. 어머님도 한 고집 하셔서 그런지 지금 그 일 있고 난 3년이 다 되었는데도 사과를 안 하시네요. 그냥 손주들 정말 안 보여줄 거냐며 계속 저희만 나쁜 자식인 양 몰아가시는데 전혀 타격 없습니다. 신우요?
결국 파혼했지요. 상대 남자는 애당초 진심도 아니었고 아파트를 갖고 온다 한들 약국을 차려온다 한들 결혼할 생각도 없었던 거겠지요. 그것도 모르고 신우는 그냥 비련의 여주인공 마냥 이별의 슬픔에 빠져서 울고불고 하다가 살이 그전보다 더 많이 쪘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시댁 갈 생각 없습니다. 아쉬운 건 시어머니시겠죠. 평생 보고 싶지가 않네요. 연락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